안녕하세요. 오늘은 머신러닝의 핵심 개념인 미분과 기울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학 공식보다는 직관적인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초급 개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에는 총 10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먼저 미분의 정의와 의미를 알아보고 기울기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 기본 미분 공식과 합성 함수의 미분, 지수 로그 함수의 미분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손실 함수와 기울기의 관계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미분이란 무엇일까요? 미분은 함수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수학적 도구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를 생각해 보세요. 평균 속도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속도를 보여주죠. 미분도 마찬가지로 특정 순간의 변화량을 측정합니다. 변화의 방향과 크기를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미분의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분은 두 점 사이의 간격 h를 0에 가깝게 줄여가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f'x는 h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h 빼기 fx 나누기 h의 극한값입니다. 핵심은 평균에서 순간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h를 0에 가깝게 만듭니다. 이제 파이산 코드로 미분을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더리버티브 함수는 함수 f와 위치 x, 그리고 아주 작은 값 h를 입력받습니다. 기본값으로 h는 10의 마이너스 7승을 사용합니다. 함수 안에서는 fx 플러스 h 빼기 fx를 h로 나누어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fx, x제곱의 x3에서 미분값을 구하면 약 6이 나옵니다. 이는 이 x에 3을 대입한 값과 일치하죠. 기울기의 기하학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울기는 그래프에서 접선의 경사도를 나타냅니다. 직선 yx 플러스 1에서는 어디서 측정하든 기울기가 항상 2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yx제곱 같은 곡선에서는 위치마다 기울기가 다릅니다. x2에서는 기울기가 4이고 x3에서는 6입니다. 이것이 곡선에서 미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울기와 방향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울기가 양수면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이고 음수면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또한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함수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 기울기가 10이면 1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개념은 경사하강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두 가지 기울기 계산 방법을 코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로프 비포인트 함수는 두 점 사이의 평균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y2 빼기 y1을 x2 빼기 x1로 나누는 간단한 공식이죠. 두 번째 텐전트 슬로프 함수는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값을 근사합니다. 매우 작은 h를 사용하여 순간 기울기를 구합니다. 곡선 yx제곱에서 x2의 접선 기울기를 구하면 약 4가 나옵니다. 기본 미분 공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공식들입니다. 먼저 상수의 미분은 항상 0입니다. 변하지 않으니까요. x의 n승을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승이 됩니다. 예를 들어 x제곱의 미분은 2x, x세제곱의 미분은 3x제곱입니다. 또한 두 함수의 합을 미분하면 각각의 미분값을 더하면 됩니다. 미분 공식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수 c의 미분은 0입니다. x의 미분은 1입니다. x제곱의 미분은 2x입니다. x세제곱의 미분은 3x제곱입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지수를 앞으로 내리고 지수에서 1을 빼면 됩니다. 이 규칙만 알면 다항 함수의 미분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분 공식을 코드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베러파이 더리버티브 함수는 수치 미분과 해석적 미분 결과를 비교합니다. f는 원래 함수, f'은 수학적으로 유도한 미분 함수입니다. x세제곱의 미분이 3x제곱인지 확인해 볼게요. x2에서 수치 미분 결과는 약 12.00001이고
해석적 미분 결과 3 곱하기 2제곱도 12입니다. 두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성 함수의 미분을 알아보겠습니다. 합성 함수는 함수 안에 함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2x 플러스 1의 제곱처럼요. 이런 함수를 미분할 때는 연쇄 법칙, 영어로 체인 룰을 사용합니다. 바깥 함수와 안쪽 함수를 각각 미분한 후 곱하면 됩니다. 이 법칙은 딥러닝의 역전파 알고리즘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됩니다. 연쇄 법칙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y, 2x 플러스 1의 제곱일 때 바깥 함수는 u제곱이고 안쪽 함수는 2x 플러스 1입니다. 바깥 함수 u제곱을 미분하면 2u가 되고 안쪽 함수 2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2가 됩니다. 연쇄 법칙에 따라 두 결과를 곱하면 2 곱하기 2x 플러스 1 곱하기 2, 즉 4, 기x 플러스 1, 2 됩니다. x3을 대입하면 4 곱하기 7, g18이죠. 연쇄 법칙을 파이산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쪽 함수지 x, 2x 플러스 1을 정의합니다. 바깥 함수 f, u제곱을 정의합니다. 합성 함수 컴파지트은 f, g, x를 반환합니다. x3에서 수치 미분을 수행하면 약 28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해석적으로 계산한 4 곱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1, 4 곱하기 7 d18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수 함수의 미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상수 2를 밑으로 하는 지수 함수 2의 x승의 미분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입니다. 미분해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함수죠. 이 특별한 성질 때문에 머신러닝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특히 소프트맥스 함수에서 확률을 계산할 때 이의 x승이 사용됩니다. 미분이 간단하기 때문에 역전파 계산이 효율적이에요. 로그 함수의 미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로그 ln x의 미분은 1 나누기 x입니다. 로그 함수는 손실 함수 계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분류 문제에서 사용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가 로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그는 0과 1 사이의 확률 값을 음수 무한대에서 0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여 손실을 계산하기 좋게 만듭니다. 지수와 로그 함수의 미분을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넘피의 exp와 로그 함수를 사용합니다. x2에서 2의 x승의 미분을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약 7.3891이 나옵니다. 2의 이승값도 약 7.3891로 동일하죠. ln x의 미분은 약 0.5가 나오고 1 나누기 2도 0.5입니다. 수식으로 배운 공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손실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 함수는 모델의 예측과 실제 값의 차이를 수치화합니다. 예를 들어 모델이 고양이 사진을 개라고 예측했다면 이 틀린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머신러닝 학습의 목표는 이 손실 값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손실이 낮을수록 모델의 예측이 정확하다는 의미입니다. 경사하강법의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손실 함수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정합니다. 왜 반대 방향일까요? 기울기가 양수라는 것은 가중치를 늘리면 손실도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손실을 줄이려면 가중치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반대로 기울기가 음수면 가중치를 증가시켜야 손실이 줄어듭니다. 경사하강법을 파이산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함수는 초기 위치 x이니트에서 시작하여 학습률 엘라오과 fx를 설정합니다. 반복문 안에서 현재 위치의 기울기를 계산하고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x를 이동합니다. y, x-3 제곱의 최소값을 찾아볼게요. x경에서 시작하여 100번 반복하면 x가 약 3으로 수렴합니다. 실제로 이 함수는 x3에서 최소값 0을 가지죠. 미분과 머신러닝의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미분은 머신러닝의 나침반입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중치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조정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기울기의 부호는 방향을, 크기는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딥러닝의 역전파 알고리즘도 결국 연쇄 법칙을 사용한 미분입니다. 미분을 이해하면 머신러닝의 핵심 원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미분의 정의에서 h를 0에 가깝게 만드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계산을 더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2번, 평균 변화율이 아닌 순간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 3번, 함수의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4번, 컴퓨터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 평균 변화율이 아닌 순간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분의 핵심은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간 간격 h를 점점 0에 가깝게 줄여나가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아닌 특정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평균 속도가 아닌 계기판에 표시되는 순간 속도를 구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f, x, x제곱에서 x3일 때 미분값이 약 6이라는 것의 의미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x가 3일 때 함수값이 6이다. 2번, x가 3에서 아주 조금 증가하면 함수값은 그 6배만큼 증가한다. 3번, x가 0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6이다. 4번, 함수의 최소값이 6이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미분값은 해당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나타냅니다. x3에서 미분값이 6이라는 것은 x값이 아주 작은 값 델타 x만큼 증가할 때 함수값은 약 6 곱하기 델타 x만큼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x3일 때 f3, 9이지 6이 아닙니다. 미분값과 함수값을 혼동하지 마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직선과 곡선에서 기울기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직선과 곡선 모두 위치에 따라 기울기가 달라진다. 2번, 직선은 어디서든 기울기가 같지만 곡선은 위치에 따라 기울기가 달라진다. 3번, 곡선에서는 기울기를 정의할 수 없다. 4번,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0이다. 정답을 고르셨나요? 정답은 2번입니다. 직선 yx 플러스 1에서는 어디서 측정하든 기울기가 항상 2로 동일합니다. 반면 y x제곱 같은 곡선에서는 각 지점마다 접선의 기울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x2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4이고 x3에서는 6입니다. 이것이 바로 곡선에서 미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미분을 근사할 때 HDE-7과 같이 아주 작은 값을 사용하는 이유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H값이 작을수록 항상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번, 수학적 극한을 직접 계산할 수 없어 작은 h로 근사하지만 너무 작으면 부동소수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3번, h값의 크기는 미분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번, 컴퓨터는 극한값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으므로 h값은 중요하지 않다. 정답은 2번입니다. 컴퓨터에서는 수학적 극한, 즉 h가 0으로 가는 것을 직접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h값으로 미분을 근사합니다. 그러나 h가 너무 작아지면 예를 들어 1e-15 이하가 되면 부동소수점 연산의 정밀도 한계로 인해 오히려 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e-7 정도가 적절한 균형점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머신러닝에서 미분값, 즉 기울기의 부호가 의미하는 바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기울기가 양수면 가중치를 증가시켜야 손실이 줄어든다. 2번, 기울기가 양수면 가중치를 감소시켜야 손실이 줄어든다. 3번, 기울기의 부호는 손실 감소 방향과 관계없다. 4번, 기울기가 0일 때만 가중치를 조정해야 한다. 이 문제는 경사하강법의 핵심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기울기가 양수라는 것은 가중치가 증가할 때 손실도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손실을 줄이고 싶으니까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즉, 가중치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사하강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반대로 가중치를 증가시켜야 손실이 줄어듭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코드에서 더리버티브 함수가 반환하는 값의 의미로 가장 정확한 것은? 코드는 def 더리버티브 f x h1-7 리턴 f x 플러스 h f x h입니다. 한 번, 함수 f의 x에서의 함수값. 두 번, 함수 f의 x에서 x 플러스 h까지의 평균 변화율의 근사값. 세 번, 함수 f의 전체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 네 번, 함수 f의 최대값. 코드를 잘 분석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 함수는 f, x 플러스 h, 빼기 f, x를 h로 나눕니다. 이는 x에서 x 플러스 h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지만 h가 매우 작은 값인 1-7이므로 x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미분값을 근사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순간 변화율의 근사값이지만 선택지 중에서는 평균 변화율의 근사값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슬로프 비포인트 함수와 텐전트 슬로프 함수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한 번, 두 함수는 동일한 결과를 반환한다. 두 번, 슬로프 비포인트는 두 점 사이의 평균 기울기를, 텐전트 슬로프는 한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구한다. 세 번, 텐전트 슬로프는 직선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네 번, 슬로프 비포인트는 곡선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슬로프 비포인트는 두 점 x1, y1과 x2, y2 사이의 변화량 비율, 즉 평균 기울기 또는 할선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반면 텐전트 슬로프는 매우 작은 h를 사용하여 한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즉 접선의 기울기를 근사합니다. 곡선에서 특정 점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텐전트 슬로프 방식이 필요합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미분은 변화의 방향과 크기를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것이라는 비유가 머신러닝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미분은 모델의 정확도를 직접 측정한다. 두 번, 미분은 현재 위치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중치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조정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세 번, 미분은 학습 데이터의 크기를 결정한다. 네 번, 미분은 모델의 구조를 자동으로 설계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나침반이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듯이 미분, 즉 기울기는 손실 함수에서 현재 가중치 위치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향을 알려줍니다. 기울기의 부호가 방향을, 크기가 얼마나 급격히 변해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사하강법이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f, x, x제곱의 미분을 수치적으로 계산할 때 h 0.1일 때와 h-7일 때의 결과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번, 두 경우 모두 동일한 결과를 반환한다. 두 번, h 0.1일 때가 더 정확한 미분값을 제공한다. 세 번, h-7일 때가 실제 미분값에 더 가까운 근사값을 제공한다. 네 번, h값이 클수록 계산 오차가 줄어든다. 정답은 3번입니다. 미분의 정의는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입니다. h가 작을수록 이 극한값에 가까워지므로 h-7일 때가 h 0.1일 때보다 실제 미분값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x3에서 f, x, x제곱의 실제 미분값은 6인데 h 0.1이면 6.1에 가깝고 h-7이면 6.000001에 가까운 값을 얻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손실 함수의 미분값이 0인 지점에서 가중치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한 번, 가중치가 무한대로 발산한다. 두 번, 가중치 변화가 없으며 이 지점은 극값 후보가 된다. 세 번, 가중치가 음수가 된다. 네 번, 학습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경사하강법에서 가중치 업데이트는 가중치 빼기 학습률 곱하기 기울기로 이루어집니다. 기울기, 즉 미분값이 0이면 업데이트량도 0이 되어 가중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점은 함수의 극값, 즉 최소값이나 최대값 또는 안장점 후보입니다. 손실 함수에서는 이상적으로 최소값에 도달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분과 기울기의 핵심 개념을 함께 학습했습니다. 미분은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도구이고 기울기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 방향을 알려줍니다. 경사하강법은 이 기울기를 사용하여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더 많은 AI와 프로그래밍 콘텐츠는 코드덱 KR에서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